그래서 그때 JYP가 이제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거 매우 독특한데요. JYP가 2011년도에 우회 상장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 과정과 그 이후에 회사가 정당한 밸류를 이제 가치 평가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를 본인들이 이제 좀 자초한 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위기가 이제 두 가지로 좀 강화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입니다. 지난번에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다루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감사하게도 많이들 시청을 해주시는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더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MSCI 지수의 편입이 기대되는 JYP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고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해당 기업에 대한 흥미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름만 봐도 누가 만든지 너무 잘 알 수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 하이브 빼고는 다 엔터사들이 누가 만들었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게 네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도 유명하신 이제 박진영님께서 이제 설립하신 회사고요. 박진영님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기 전에는 1990년대에 이제 댄스 가수로 데뷔를 해서 매우 파격적인 컨셉과 그리고 매우 개성이 넘치는 독특한 음악으로 우리 대중들을 주름 잡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처음 데뷔 때부터 당시 좀 엄숙한 시대상과 대비되게 비닐 바지를 이렇게 입으시고 파워풀한 댄스를 추는 것에 모두 놀라고 열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굉장히 굴지의 엔터테이너였습니다. 그렇게 히트곡을 여러 내고 퍼포먼스 넘치는 파워풀한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1997년도에 태음기획이라는 회사를 박진영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듀싱이나 이제 기획에도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가수들을 또 히트를 시켰는데, 당시에 기억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당시 매우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의 박지윤 가수의 또 다른 컨셉을 개발하는 이제 4집을 프로듀싱하면서 프로듀서로서도 매우 히트할 수 있는 재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G.O.D 또한 박지윤께서 이제 프로듀싱을 하는데요. 잠깐 얘기 나왔던 김에 좀 대비를 해보면, G.O.D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매우 잘 알다시피 그 연습생 생활을 하고 이제 데뷔 직전에 있을 때 IMF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이제 소속사가 연락 두절이 되고, 이 6명 당연히 그 숙소에서 이제 해체했을 거라고 소속사가 이제 생각하던 마당에, 어떻게든 거기에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간신히 돈을 모으고 심지어 이제 서리까지 해가면서 버텨가면서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그렇게 버틴 모습 끝에 나중에 이제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돌아간 소속사가 얘들 아직까지도 있었어? 정말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앨범을 꼭 내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제 박진영 씨를 초빙해서 프로듀싱을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다뤘던 사태랑 좀 대비해서 좀 씁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알려지기로는 그 피프티 같은 경우에는 방이 3개고 화장실 2개가 딸려있는 좋은 숙소를 중소기획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도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라떼는일 수도 있겠지만 G.O.D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속사에서 얘들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겠지, 도망갔겠지 라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그 참치캔이랑 라면 먹어가면서 버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생돌로서의 이미지도 탄탄하게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어느 정도 고생을 그렇게 같이 한 사이는 정말 끈끈해지는 것 같아요. 웬만한 위기에도 끄떡 안 하면서 쭉 롱런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서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진영 씨는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정지은 씨 B도 이제 프로듀싱을 하면서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은 매우 이제 탁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탄하게 올라오면서 2001년 회사명을 드디어 JYP 엔터테인먼트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때 파운딩하는 멤버 중에는 우리 잘 아시는 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님도 이때 JYP의 수석 프로듀서로서 박진영 씨와 함께 같이 많은 히트곡 그리고 많은 가수들 이제 키워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이것도 좀 예전의 추억 소환이라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요새 분들은 그냥 이름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 원더걸스가 이제 데뷔하고 히트곡이 텔미 이후부터 쫙 당시에 이제 나오면서
하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세인 걸그룹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더걸스의 전성 시대가 열렸고 이어서 보이그룹이 이제 2PM 그리고 보컬 그룹이 이제 2AM 그리고 미스 A 이렇게 차례로 데뷔하면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각각 차지하게 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던 JYP 엔터테인먼트도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굉장히 좋은 가수들이 높은 평판과 좋은 인기를 얻어가면서 쭉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당시에 두 가지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됩니다. 2000년 중반부터 박지영 대표는 꾸준하게 소속 가수들의 이제 미국 진출을 타진했었는데 특히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많은 기회들 그리고 많은 리소스를 투입해 가면서 이제 미국에서 전역에서 투어도 하고 미국의 주요 방송에 나와서 이제 본인들에 대해서도 알리고 그 퍼포먼스도 이제 선보이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JYP가 이제 상당한 위기를 맞게 되고 또 하나는 이거 매우 독특한데요. JYP가 2011년도에 우회 상장을 이제 시도를 하는데 그 과정과 그 이후에 회사가 정당한 밸류를 이제 가치 평가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를 본인들이 이제 좀 자초한 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서 위기가 이제 두 가지로 좀 강화되게 됩니다. 미국 진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 뭐 싸이도 있었고 당연히 BTS를 비롯해서 이루어진 한국 아이돌의 미국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한 성장이 지금은 현실화가 된 시기이지만 당시에는 한국은 엔터테인먼트에선 상당한 변방 글로벌 입장에서는요 상당한 변방이었고 미국 진출을 그렇게 시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한국 내에서 그냥 사업을 영위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걸 넘어서 더 큰 꿈을 좀 꾼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매우 좋은 그 취지고 큰 꿈이었고 매우 비저너리한 목표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돌이켜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는 있었지만 아직 스마트폰도 보급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스페이스 쓰고 한국에서는 이제 싸이월드 쓰고 있던 그런 시기라서 그것은 본격적으로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이 팬덤과 소통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이제 팬덤들이 모여서 뭔가 강화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였던 게 성공의 차이를 좀 가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장 부분을 살펴보면 2011년도 이제 초반에 당시 B가 최대 주주로 있었던 J2 엔터테인먼트를 JYP 엔터테인먼트가 인수를 해요. 그리고 J2 엔터테인먼트의 사명을 JYP 엔터테인먼트로 바꿉니다. 그래서 상장이 된 JYP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기존의 비상장 JYP 엔터테인먼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회사에서 가수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박진영 씨를 이쪽 JYP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소속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속돼 있는 미스 A를 이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상장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아니 JYP 같은 경우에는 상장 JYP와 비상장 JYP로 나뉘고 당시 이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원더걸스와 2PM은 비상장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쪽의 실적이 연동되고 상장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박진영 씨와 뭐 미스 A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쪽이 나 있는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이라서 생각했던 만큼의 시총을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합병 당시에는 그때 시점으로 아마 돌이켜 봤을 때는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물론 상장되는 회사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그 무형 자산으로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사람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 그리고 실적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종의 무형 자산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상장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면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우회 상장을 시도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우회 상장을 하고 나서 비상장 JYP 엔터테인먼트와 상장 JYP 엔터테인먼트의 합병을 좀 빠르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 실패가 이제 상당한 부담과 타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는 정당한 가치를 회사가 내고 있는 실적에 대한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두 회사가 이제 합병이 돼서 완전체로서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상장 JYP 같은 경우에는 JYP 소속 연예인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그래도 JYP 엔터인데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물론 실적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 생각보다 낮지는 않았어요. 또 그렇고 비상장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더걸스가 미국에서 이제 실패한 여파가 이제 많이 커지면서 재무 실적이 원래 좋았다가 이쪽은 또 재무 실적이
나빠지면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하기에는 매우 애매한 상황에 놓이됩니다. 어떻게 보면 밸류가 생각보다 낮아야 되는 곳은 사람들의 이제 기대감과 그래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이 되어 있는 그 회사인데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시총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시총이 높아야 되는 곳은 이제 실적이 생각보다 낮은 타격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제 시총이 낮게 형성이 돼서 합병 비율이 안 나오는 뭐 그런 사태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애매한 상태로 이제 지속이 되다가 도저히 못 견딘 이제 박시영 씨 같은 경우에 2013년에 이제는 합병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합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합병을 되는 대로 이제 강행을 하게 됩니다.